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급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종목을 좀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간 몇 주간 계속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던 XR 쪽과 피팅, 이런 쪽을 좀 기관이 어제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버밍치의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이 XR 디바이스 공개를 내년 초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판매 시점 같은 경우는 2분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로 2분기 정도 또 지연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에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제 급격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은 상대적인 미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강력한 어떤 그 빈집 섹터가 또 출현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또 더 거칠게 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유동성 하에서 많이 오른 것은 차익 실현하고 또 수급이 빈집이었던 중국 리오프닝 쪽은 좀 급격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방역 기조 완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로 리오프닝 섹터로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의 그 핵심 포인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가 빠르다면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방향성은 점진적 완화 기조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중국 리오프닝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섹터는 기관 수급이 빈집이었고요. 여기에 실적도 사실은 거의 이제 낮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까지 붙는다면 기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월 초에 아주 기대감이 없던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설기계 쪽의 움직임의 초기에 나타난 현상들이 좀 유사하게 지금 중국 리오프닝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도 그랬지만 리오프닝 쪽도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모멘텀이 발생하는 초기에 강하게 쇼커버가 발생되면서 주가도 이러한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사실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4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월별 데이터나 VIP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백이나 홀드율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포인트가 과거 2019년 매출 수준에 이미 파라다이스는 70%, GKL 50%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중국을 제외한 일본인 VIP들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중국 VIP 어떤 바카라 고객들이 회복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특히나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품 쪽도 상당히 주가 흐름 좋습니다. 색조 관련 기업인 CIC 인터내셔널과 중국 로드샵 비중이 높은 아모레 G가 주가 흐름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 G의 경우에는 중국 면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MSCI 편출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 덴티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적 면에서는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쪽에서 레이 쪽이 이제 기관 수급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했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 차이나라고 해서 자본 조달 2차까지 완료가 되면서 중국 쪽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2023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도 저는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의 한 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도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모멘텀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더욱이 저는 주목해 보실 만한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구간에서도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거의 없던 뭐 덴티움이나 올스템 임플란트 쪽보다 어쨌든 이제 그 중국 쪽의 회복 성장성만 본다면 레이 쪽이 더 좀 빠르게 주가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관이 레이 쪽으로 더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 차이나의 자금 조달로 중국 공장의 증설과 조정장치 시장의 신사업 진출도 내년도에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뜨거웠는데 전일의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매각설 부인하면서 큰 조정세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제 사모펀드가 또 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M&A 이슈는 식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특징주 중에서는 페노션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컨테이너 지수와 달리 좀 하방이 다져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BDI의 하락세가 이제 완만하게 좀 슬로하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멈추게 된다면 페노션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스웨즈 운하의 통행료 인상과 보험자 회피로 인해서 러시아원으로 운반하는 운송 비용도 지금 치솟고 있고요. 거기다가 탱커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는 국내 이슈도 겸비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말씀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국내도 지금 실내 마스크 규제 완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수급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강자였던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이런 쪽보다는 지금 신흥 강자인 신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원텍과 비올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는 쪽에서 어떤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먼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보다 마진율이 좋은 소모품을 판매를 하면서 마진율이 50%가 넘어가고 60% 육박하는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텍이나 비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장비가 막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가 깔릴 때는 마진율이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 막 이제 사용이 될 때는 30에서 50%로 좀 점프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비보다는 소모품이 훨씬 마진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비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많이 팔릴 때 그때 영업 마진율이 이제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성장을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원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억에다가 뭐 한 마진율 45%, 50%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450억에서 500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뭐 퍼 10배 이상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퍼 10배가 안 되는 내년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원텍이나 비올 쪽으로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가져보실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